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워드 프로세서 필기 과정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준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또는 빨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간조차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 모두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는 저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2과목 PC 운영체제 그 첫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윈도우즈 10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요. 잊을만 하면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특징, 자동감지 설치, 선저명 멀티태스킹 지원, 긴 파일 이름 지원, OLE 기능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선저명 멀티태스킹 이 뜻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자동감지 설치는 말 그대로 꽂으면 실행된다 이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스피커라든가 프린터기 연결만 하면 자동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선저명 멀티태스킹은 별표하셔야 돼요. 얘는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인터넷도 하고 음악도 듣고 문서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문서 작업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서 작업 프로그램 얘만 종료만 되면 되지 얘네들까지 연쇄적으로 종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선저명 멀티태스킹입니다. 즉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각각을 누가 제어합니까? 운영체제가. 그래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느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해당 프로그램만 강제 종료를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사용자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편리하죠? 그 다음에 긴 파일 이름은 최대 몇 자? 255자. 이때 파일 이름을 쓸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물음표라든가 콜론이라든가 별표라든가 크다, 작다, 슬래시, 백슬래시 이런 문자들은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예약어로 예약된 파일 이름들.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콘솔을 의미하는 콘, 프린트를 의미하는 PRN, 그 다음에 널 값을 의미하는 NUL,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조장치 OX, 이런 애들은 미리 약속된 의미가 있으므로 이런 걸 예약어라고 불러요. 이런 예약어도 파일 이름으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왕년에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왔었죠. OLE, 오브젝트 링킹 임베딩 기능인데요. 얘는요,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나 그림의 개체를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연결해 삽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얘는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약해요. 차라리 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은 알아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시작 설정이 나왔는데요. 시작 메뉴에서 여러분이 윈도우즈 설정을 실행해서 업데이트 및 보안을 들어갑니다. 예, 이게 바로 업데이트 및 보안이에요. 여기에서 복구를 클릭하면은 고급 시작 옵션에 지금 다시 시작 이게 있습니다. 예, 이 명령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제가 얘는 보여드리지 못해요. 왜요? 얘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 화면이 아예 종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 이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윈도우즈 10의 시작 설정 메뉴가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제가 화면 캡처했어요. 여기서 한 문제 또 나와요. 이거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안전 모드 명령 프롬프트, 부팅 로깅 이런 애들 있죠. 저해상도 디버깅 이런 애들 뜻 알아둬야 돼요.
안전 모드는 안전하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왜 안전하게 시작해야 될까요? 컴퓨터가 아파서 말이죠. 예. 그래서 PC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PC에 발생한 문제가 뭘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 모드는 비상 모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설정해서 부팅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작업이라든가 사운드 카드라든가 모뎀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아둬야 됩니다.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는 안전 모드로 도스 환경, 즉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부팅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팅 로깅이란 말 보이죠? 이 로깅이란 말은 부팅을 단계별로 실행을 하는 걸 말합니다. 즉 부팅 과정을 ntbt-log.txt 파일에 기록하여 부팅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txt 파일을 열어서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로그 파일에 기록해서 부팅하는 거. 그 다음에 저해상도라는 건 고해상도의 반대말이죠. 고해상도는 선명한 걸 말해요. 그래서 저해상도는 화면의 상도가 640 곱하기 480으로 부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새로 설치한 후 제대로 그래픽카드가 동작되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이 바로 저해상 비디오 사용이에요. 그 다음에 디버깅 모드가 나오죠. 얘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PC 관리자에게 해당 PC의 디버그 정보를 보내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체킹하면서 PC를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류 발생 후 자동 다시 시작 사용 안 한다 나왔죠. 이거는 에러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멜웨어 방지 보호 조기 실행 사용 안 함 이렇게 나왔죠. 멜웨어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원치 않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멜웨어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 안 깔았으면 좋겠어. 근데 막 깔려요. 그게 멜웨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아예 설치 못 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이 차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시작 설정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종료 시험에 나왔죠. 예, 올해도 나왔어요. 얘가요? 네. 시작에서 여러분이 이 전원 단추 이거 누르면 이렇게 3총사 메뉴가 떠요. 절전은 뭐예요? 아껴 씁시다. 예, 전원을 절약한다. 뭔 얘기입니까? PC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어때요? 어차피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PC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전력만 보내주다가 사용자가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를 이렇게 엔터를 누른다든가 이런 동작을 하면 우리 주인님이 다시 시스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일반 전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됐죠? 평상시에는 절약 모드로 있다가 사용자가 버튼 하나 누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이게 절전.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는 뭐예요? 현재 작업 중인 모든 앱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컴퓨터 굿바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은요. 말 그대로 뭐예요? 껐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은 꺼진 상태입니까? 아니요.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현재 작업 중인 모든 앱을 종료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기출 체크 어떤 문제 나왔는지 봅시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에서 부팅 시 고급 옵션에 지원하는 부팅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 모드, 기본 드라이버 및 DVD 드라이브, 네트워크 서비스만으로
부팅한다. 여러분 안전 모드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부팅 로깅 사용, 화면 모드를 저해상도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저해상도 모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부팅 로깅은 뭡니까? 예. 그 로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팅 정보가 기록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류 발생 후 자동 다시 시작 사용 안함. 말 그대로 뭡니까? 에러 발생한 후 다시 부팅되는 거 어때요? 그거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예. 잘못된 서명이 포함된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이거는 드라이버 서명 적용 사용 안함 모드예요. 예. 그 다음에 디버깅 사용. 네트워크 연결이 된 시스템 관리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디버그 정보를 보내면서 시스템 시작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네요. 4번이 답입니다. 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옳은 겁니다. 동그라미 옳은 거. 한 대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제어권을 행사하여 작업의 중요도와 자원 소모량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에 기회가 가도록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에 작동 제한을 걸어 특정 자원 응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독점하는 걸 방지하는 안정적인 운영체제. 뭡니까? 선저명,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 강화된 방화벽, 컴퓨터 시스템과 장치 드라이버의 보호. 뭐예요? 예, 바로 선저명 멀티태스킹을 말합니다. 1번이 답이에요. 됐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문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자, 바로가기 문제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과 바로가기 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자,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지금 현재 수업 듣다가요, 키보드에 윈도우 로고 키 있죠. 윈도우 로고 키. 보통 키보드 아래줄에 컨트롤 키 옆에 윈도우 로고, 그거랑 알파벳 D 눌러보세요. 이러면 여기가 바탕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에 이렇게 꺾은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바로가기 키예요.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원본 파일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원본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다리예요, 다리. 즉, 원본 프로그램이 있는 곳의 위치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얘를 따닥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원본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삭제되면 원본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원본은 따로 있고 얘는 그 원본을 실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제거해도 원본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과 관련해서 여러분 확장자 LNK,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 여러 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가 있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바로가기 아이콘 2번 누르면 프로그램 빨리 실행할 수 있고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해도 원본 파일 폴더 삭제되지 않고 바로가기 아이콘 이동해도 원본 파일 폴더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본 프로그램 선택 후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면 되겠죠. 또는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이용해 원본 개체 선택 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눌러도 된다.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원본 개체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놔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긴다.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단축키예요. 여러분 이 단축키는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와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윈도우 로고 키를 이용한 단축키. 여러분 이게 윈도우 로고 키. 여러분 키보드에 이런 모양이 있지요. 이 로고 키하고 알파벳 D 누르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바탕화면 보여주는 거.
그 다음 윈도우 로고하고 E는 파일 탐색기 실행하는 거. 예, 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하고 여기 보시면 I 나오죠. 이건 설정 작업. L은요, PC 잠금 또는 계정 전환. M은요, 모든 창을 최소화하자. R은요, 실행 대화 상자 열기. S는요, 이거 S 알아둬야 돼요. 검색창 열기. 그 다음에 윈도우 키랑 Shift S 누르면 스크린샷 실행하는 거. 윈도우하고 탭 누르면 실행 중인 여러 작업 프로그램 하나면에서 보는 거. 윈도우 로고랑 A 누르면 알림 센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특히 아무리 내가 시간이 내일 시험 봐요. 이런 분은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요거 4개. 요 정도는 꼭 알아둬야 돼요. DEIS. 됐죠? 자, 그 다음에 작업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단축키들. 눈여겨봐야 돼요. F2는 뭐다? 이름을 바꾸기. F3은요.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 사용한다. 여러분 요거 2개 헷갈려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F4는 주소 표시줄, F5는 새로운 정보로 고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A는 모두 선택, 컨트롤 Shift ESC는 뭐다? 작업 관리자 실행하는 거. 컨트롤 Z 실행 취소, 컨트롤 ESC 또는 윈도우 로고 키. 이거 또는 이거예요. 이거는 시작 단추 실행하는 거. 지금 당장 눌러보세요. 여러분 이거 컨트롤 ESC 이런 거는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눌러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눌러봐요. Alt F4는 실행 중인 현재 창 종료. Alt 탭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 Alt ESC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 Alt Enter 속성 창 실행. Alt 프린트 스크린 현재 사용 중인 창만을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거. Shift 딜리트는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파일을 삭제하는 거. Ctrl Alt 딜리트는 작업 관리자 호출 시 수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작업 표시줄. 우리 시험에 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작업 표시줄은 바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목록을 표시하는 곳이 바로 작업 표시줄입니다. 등록된 프로그램 목록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창 전환이 쉬워요. 화면의 상하, 좌우, 즉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 단추들을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작업 표시줄 잠금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하여 작업 표시줄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작업 표시줄 여러분 우리 윈도우 10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세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화면에 제가 작업 표시줄 표시 눌러볼게요. 이게 바로 작업 표시줄. 아, 시작 단추와 검색 상자. 여러분 PC도 검색 상자 있나요?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우리 시험에 윈도우 10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이렇게 바로가기로 표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게 작업 표시줄인데 이 작업 표시줄을 제가 이렇게 끌어다가 위, 왼쪽, 보이죠 지금? 오른쪽, 그 다음 아래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고요. 기본은 뭐예요? 아래쪽. 그럼 작업 표시줄은 어떻게 세팅합니까? 네,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시작 단추를 누르면요. 바로 여기 설정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들어가요. 설정 작업은요. 기존의 윈도우 7의 제어판과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설정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개인 설정 보이세요? 네,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 이게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은 작업 표시줄을 잠글 것인가 여부. 이걸 켜면은 잠겨지는 거예요. 끄면은 잠금 해제.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할까요? 키고 끄고. 됐죠? 그 다음에 작은 작업 표시줄, 여러분 요거 작업 표시줄 작은 작업 표시줄 키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작아지네. 예, 이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내려가서 여러분 여기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 위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죠? 작업 표시줄의 단추를 하나로 표시할 거냐, 항상 네이버를 숨길 거냐,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단추를 하나로 표시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도 여러분이 고를 수가 있고요. 됐죠? 작업 표시줄에 여기 표시할 아이콘들. 여러분이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아이콘 켜기 끄기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요 정도 알아둬야 돼요. 이게 작업 표시줄. 됐습니다. 시작 메뉴가 나왔죠. 바로 시작 단추 누르면 시작 메뉴 나옵니다.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곳으로 사용자가 설치한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저장된 폴더 파일을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시작 단추에 대한 설정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조건 설정에서 개인 설정에서 시작을 눌러주면 됩니다. 시작 단추 실행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 바로 시작 단추 누르든가 컨트롤 ESC 누르면 됩니다. 또 윈도우 로고키 눌러도 돼요. 됐어요? 예. 자, 이 시작 단추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여기 시작 이거 누르면 이게 바로 시작 메뉴. 근데 이 구성은요, 설정에서, 이게 설정입니다. 설정에서, 개인 설정에서 시작 보이죠? 이거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은 자, 최근에 설치한 앱, 우리가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불러요. 이 최근에 설정한 앱, 추가된 앱을 화면에 표시할 거냐? 이걸 꺼버리면 표시가 안 돼요. 이걸 켜야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표시하겠다? 이걸 켜놓으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바로 이거죠. 저도 여기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앱,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많이 쓰는 앱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작 메뉴에서 앱 목록을 표시하겠다. 바로 이 앱 목록들. 이게 바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들이에요. 됐어요? 네. 그게 바로 여기 켜져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체 시작 화면 사용. 이건 저는 꺼놨는데요. 이걸 켜버리면 말 그대로 시작 단추 화면, 시작 화면이 이렇게 전체예요. 예, 이거로군요. 이거예요. 그 다음 저는 그래서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꺼버립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시작 메뉴의 점프 목록, 작업 표시줄, 파일 탐색기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도 보여줄 거냐? 키면은 보여줘요. 됐습니까? 예. 바로 이런 거, 시작 메뉴에 대한 모든 설정, 어디서 한다? 설정에, 개인 설정에, 시작,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설명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보면 되겠고, 핵심 기출 체크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작업 표시줄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단추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등록한 고정 프로그램 단추 등이 표시되는 곳이다. 맞지요? 작업 표시줄은 위치를 변경하거나 크기 조절할 수 있죠.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죠. 자, 여기 제가 잡아당겨보죠. 여러분 요거 드래그 어떻게 돼요? 화면의 2분의 1까지만 늘어납니다. 확인돼요? 예,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답은 2번이에요. 작업 표시줄 잠금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작업 표시줄의 크기, 위치 변경할 수 없다. 알아둬야 돼요. 작업 표시줄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 맨 아래쪽에 있다. 맞죠? 2번이 답이에요. 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 사용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해 할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보세요. 윈도우 로고랑 D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 나오죠. 새 폴더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누르니까 만들어지죠. 이름 디디디딕 엔터 꽝. 어때요? 아, 만들어지네. 그 다음 오른쪽 눌러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보기 눌러서 해당 아이콘들을 크게 작게 그 다음 아이콘을 정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숨길 수도 있고. 오, 숨겨지네?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해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이해돼요? 이런 게 되네? 예. 그 다음에 아이콘들을 정렬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또한 뭡니까? 예, 여기에서 여러분 공유 폴더를 동기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가기 아이콘들이라든가 폴더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하면은 뭡니까? 바로 해상도를 우리 마음대로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디스플레이 방향 이런 것도요. 됐어요? 예, 이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탕화면에서 새 폴더 만들 수 있어요. 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의 표시 유무 지정할 수 있어요. 오, 화면 해상도 변경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요. 컴퓨터 전원 켜거나 끌 수 있다. 아, 그거 안 돼요. 답 몇 번? 4번. 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여러 폴더에 저장할 수 있다. 맞지요? 특정 폴더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면 해당 폴더의 위치가 바탕화면으로 옮겨져요? 바로가기 아이콘하고 원본 폴더의 내용은 전혀 별개죠.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파일에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해도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 똑똑해요.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 설정할 수 있다. 알아둬야 돼요. 답 2번. 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설정에서 개인 설정 작업 표시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오, 네, 아까 들어갔던 곳이요. 그렇죠. 자, 어떤 거 했는지 머릿속에 기억나나요? 안 되면 다시 가서 보고 오세요. 작업 표시줄 잠금 해제 가능하죠?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왼, 오른쪽, 위, 아래 설정할 수 있죠.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설정할 수 있죠. 작업 표시줄의 기본 모양이나 색상 변경할 수 있나요?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답 4번이에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느낌이 확 오나요? 예,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파일 탐색기. 이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윈도우 10에서 직접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바탕화면에 대한 설명,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지금은 뭐냐면 파일 탐색기의 구조라든가 파일 탐색기는 이제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조작 작업 또는 조회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앱이에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의 구조를 묻는 문제, 파일이나 폴더의 조작 작업 이런 거 묻는 문제 우리 시험에 출제 굉장히 잘 됩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우선 파일 탐색기 단축키 뭐라고요? 윈도우 로고랑 알파벳 E 또는 어떻게 한다? 검색 상자. 여러분 검색 상자 단축키 윈도우 로고랑 S. 여기가 검색 상자예요. 자, 그러면 검색 상자에서 여러분이 파일, 팡리라고 썼네요. 파일 하면은 나와요. 이렇게 눌러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일 탐색기 앱이에요. 확인돼요? 예. 그럼 윈도우 로고랑 E 눌러도 실행되고요? 당근이죠. 이렇게요. 이해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요. 네, 바로 여러분 여기요. 윈도우 로고 키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윈도우 로고 시작 단축. 예. 시작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죠? 예. 오른쪽 누르면은 바로가기 메뉴 나오죠. 여기서도 파일 탐색기 누르면 실행됩니다.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알아둬야 돼요. 실습해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됐죠? 자, 파일 탐색기를 열면요. 아무튼
자, 이렇게 양 옆에 양강 구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탐색기 창,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 내용에 대한 창이에요. 됐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오죠? 내 PC. 자, 여기 보시면 탐색기 창에, 이거는 탐색기 창은 이 구분선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가능합니다. 됐죠? 먼저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저는 뜨게 됩니다. 예, 제가 많이 쓰는 폴더.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나와 있고 내려가면은 C 드라이브, 내 PC 누르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각각에 대한 드라이브의 용량,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네요. 그죠? 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C 드라이브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C 드라이브 요거 탐색기, 자, 요 옆에 부등호 표시 보이죠? 요거를 누르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하위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그 하위의 세부적인 내용은요. 자, 제가 여기서 윈도우즈, 그 다음에 윈도우즈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윈도우즈, 자, 현재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폴더의 내용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요 부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위 폴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이거 클릭하면 요 내용 이렇게 보여줘요. 이해돼요?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래로 요 세모 표시 있죠? 요걸 누르면은 닫혀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예,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도 검색 상자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도 검색 상자, 여기에도 검색 상자. 두 개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X예요.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 자, 제가 잠깐 설명드리죠. 자, 여기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는 단축키, 윈도우 로고랑 뭐예요? S를 눌러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검색 상자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검색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 상자는 숨길 수도 있고 숨겨지죠? 다시 검색에서 검색 상자를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상자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파일 탐색기의 검색은요, 여러분이 F3키라든가 검색 F3키 또는 여기 컨트롤 F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클릭.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검색하는 건 뭐냐면 이 파일 탐색기 안에 제가 C 드라이브에 들어와 있으면 C 드라이브 안에서 필요한 어떤 파일이나 폴더 이름을 찾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즈, 엔터꽝 이러면 어때요?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고 나오죠. 왜? 요 폴더 안에서만 검색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C 드라이브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 파일즈를 검색해 보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즈 하면은 자, 다시 한번요. 프로그램 파일즈 엔터꽝.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얘가 찾으면 어떻습니까? 노란색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네요. 예, 매치되는 거 이렇게 보여줘요. 이해돼요? 차이가 크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앱이라든가 파일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는 여기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거고 현재 드라이브, 현재 폴더에서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는 그 파일 탐색기 안에서의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죠?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파일 탐색기의 메뉴, 파일, 홈, 공유, 보기 이렇게 모두 4개 메뉴가 있습니다. 자, 리본 메뉴, 파일 메뉴는 말 그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대해서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홈 탭은요, 주로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동, 복사. 즉 파일을 조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파일 선택, 복사, 붙여넣기, 새 폴더 만들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유 탭에서는요. 리본 메뉴 나오죠. 말 그대로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보기에서는요. 파일 폴더의 표시 형식, 정렬 방식, 확장자를 보여줄 것인가, 숨긴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확인돼요? 특히 보기의 탐색창에 이 목록 단추를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사진, 우리가 가장 그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사진, 문서, 비디오, 음악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자료는 모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한 곳에서 보고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든 가상 폴더, 실제 폴더가 아니고 가상 폴더. 이것을 우리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리죠. 파일 탐색기에서 자, 여러분 여기 파일 메뉴를 누르잖아요. 제가 그럼 여기서는 도움말이나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거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제가 이 메뉴에서요. 보시면은 검색이란 메뉴 있죠. 이걸 누르면은 바로 이 검색 작업, 좀 전에 이 검색 작업 했던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 파일을 수정한 날짜별로, 종류별로, 크기별로 검색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검색 닫기 누르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없어지는군요. 예, 맞아요. 이거예요. 이해돼요? 예, 요거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 이렇게. 그 다음 보기에서 여러분 탐색창 있잖아요. 탐색창 이렇게 누르면은 탐색창에 라이브러리를 나는 표시할 거예요. 여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어때요?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음악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누르면 음악에 대한 게 나오죠. 근데 이게 똑같은 폴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른 폴더를 하나의 음악이란 이름으로 묶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음악이란 폴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라이브러리. 이해돼요? 그래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더 옵션 얘는 시험에 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별표하셔야 돼요. 탐색기의 파일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걸 이용하면 폴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폴더 옵션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폴더 옵션에 들어오면은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이렇게 3개의 탭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은요, 새로 여는 폴더의 내용을 같은 창 또는 다른 창에 열리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항목을 한 번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거냐, 2번 클릭할 수 있도록, 2번 클릭해야 실행하도록 할 거냐, 이걸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보기 탭입니다. 보기 탭은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한다든가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된 데이터 파일이나 실행 파일 등의 확장자 표시 여부, 미리 보기 창에 파일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 여부, 파일이나 폴더 아이콘 앞에 확인란 표시 여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탭이에요. 그 다음에 검색 탭은 색인이 설정된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치에 대해 검색 방법을 동일하게 할 건지 다르게 할 것인지 여부 지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 디렉토리나 압축 파일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검색 탭이에요. 자, 일단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탐색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얘는 보기 메뉴에 사실 그 내용들이 아이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션 보이세요? 자, 요거 옵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옵션 다시 한번요. 자, 제가 뭘 잘못 눌렀죠? 보기에서 옵션. 이렇게 눌러도 폴더 옵션 뜨게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탐색창에 대한 거, 라이브러리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서도? 네, 요거 이렇게 누르면은 라이브러리 그 표시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정보. 숨김 및 폴더에 대해서 표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비어있는 드라이브 숨기기 할 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 항상 표시, 미리 보기 표시하지 않을 건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검색에서는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검색할 때 시스템 디렉토리 포함할 거냐, 압축 파일 포함할 거냐, 항상 파일 이름 및 내용을 검색하도록 할 거냐, 이런 것들. 됐죠, 여러분? 요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핵심 기출 체크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할 수 없는 기능. 메뉴 모음에 항상 표시 여부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 폴더나 파일을 가리키면 해당 항목의 정보를 표시하는 팝업 설명의 표시 여부.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의 현재 선택된 위치에 대한 일부분 경로 표시 여부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경로 표시 여부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탐색기나 폴더 창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검색 상자의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보셨죠? 바로 어디예요? 네, 그 파일 탐색기에 검색 상자 말하는 거죠? 검색 필터를 추가하여 수정한 날짜나 크기 등의 속성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할 위치를 지정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 결과에는 검색어로 사용된 문자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확인하기 용이하다. 아유, 맞네요. 파일이나 폴더 그리고 프로그램 제어판 전자 이메일 메시지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 되는 거는요. 이 프로그램은 바로 앱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 되는 거는 바로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서 가능한 거죠. 탐색기에서는 안 되고요. 됐죠? 답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 탐색기 창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가기는 자주 사용하는 개체를 등록하여 해당 개체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어때요? 맞아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컴퓨터의 여러 장소에 저장된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정리할 수 있는 가상 폴더이다. 어때요? 어이구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네트워크는 윈도우 사용자들을 그룹화하여 권한 등의 사용자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권한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이게 네트워크예요? 요거는 여러분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내 PC는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구성 요소 표시하며 각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맞아요, 여러분. 즉,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드라이브, 그죠? 그런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3번이고요.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조작 작업이 나왔네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알아둬야 돼요. 파일 구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파일은 파일명과 확장자로 구분됩니다. 이 확장자 묻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요. 파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서로 관련성 있는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에 보통 저장을 하죠. 그럼 여러분 이 한 폴더에는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파일과 폴더의 이름은 255자 이내로 작성하며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CON, PRN, AUX, NUL과 같은 그 뜻과 의미가 정해진 예약어는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 하나의 폴더 내에서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확장자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확장자 EXE, COM 이런 애들은 모두 실행 파일이고요. INI는 환경 설정 파일, DLL 라이브러리 파일, REG는 레지스트리 파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DOCX, DOC, HWP, PDF, TXT는 문서용 파일, BMP, GIF, PNG, JPG는 그림 파일, BAK는 백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CPL은 제어판 아이콘 파일, BAT는 배치 파일,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칩은 알아둬야 돼요. 압축 파일의 확장자예요. 그 다음에 플렉, MIDI, MP3는 음악 파일, MP4, MPG, 동영상 파일. 됐죠, 여러분? 자, 파일 확장자의 표시 작업은 어디로 간다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탭 눌러서 어디 파일 확장자 여기 체크하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름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폴더 및 검색 옵션에서요. 확장자를 여러분이 숨기려고 할 때 보기에서 어떻게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 여기 체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이러면 확장자가 숨겨져요. 자, 그 다음 복사와 이동 작업 나옵니다. 여러분 복사는 단축키 컨트롤 C. 여러분 복사를 하면은요,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그 단추 있죠? 왼쪽 단추로 그냥 쭉 끌고 가면은 복사가 돼요. 다른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복사할 내용 선택하고 그냥 마우스로 끌고 가면 돼요. 컨트롤 C 눌러서 해당 파일 선택 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원하는 곳으로 띵띵띵 간 다음에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이동은요. 여기 있던 자리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이동이죠? 예. 자, 이 N은요. 같은 드라이브는 그냥 끌고 가면 되고 다른 드라이브는 무슨 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해당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후 컨트롤 V. 그 다음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뿌옇게 되죠. 예, 흐릿하게 표시됩니다. 자, 파일 선택은요. 연속적 파일 선택은 첫 번째 대상 파일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대상 파일을 선택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갈까요? 네, 문서로 가볼게요. 자, 문서 파일이 막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자, 먼저 하나 클릭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일을 선택한다.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로 마지막 대상 파일을 클릭하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중요한 거는 파일을 하나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A 눌러주면 모두 선택이 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예. 요거예요. 이게 파일 선택에 대한 단축키 방법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복사를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면 화면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다른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이렇게 D 드라이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눌러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는 거는 파일 메뉴 해당 그 파일에서 삭제를 선택한다든가 또는 키보드로 딜리트 키 또는 Shift 딜리트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그냥 삭제가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또는 마우스를 이용해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거나 Shift 키 누른 채로 휴지통에 끌어다 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휴지통은요, 우리 시험에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요새는 좀 뜸하죠? 그래도 중요합니다.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가 뭐라고요? 휴지통. 필요시 복원이 가능하며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지통에 대한 내용 잠깐 알려드리죠? 자, 바탕화면 갑니다. 윈도우 로고랑 D 누를게요. 자, 휴지통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휴지통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예, 휴지통이 없으면요, 여기 윈도우 로고 보이죠? 예, 여기 시작 단추예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간다고요? 네, 이렇게 클릭해서 설정 들어간 다음에 설정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메뉴가 떠요. 여기서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개인 설정에 보면 왼쪽에 테마가 존재합니다. 테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이거를 눌러서요.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네트워크, 컴퓨터, 휴지통, 제어판 이런 거 없으면 여기 이렇게 체크하면 나와요. 저는 체크를 해놨어요. 특히 옛날 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윈도우 7 그 이전 버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것이 좀 많이 그리우실 거예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나와요. 자, 그럼 바탕화면에서요. 자, D.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요, 속성 나옵니다. 이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걸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즉,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그 휴지통에 대한 그 크기,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이에요, 각각. 이렇게 각각. 그 다음에 그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곧바로 그냥 휴지통 거치지 않고 그냥 삭제하기를 원한다? 여기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제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파일을 하나 선택했어요. 그리고 딜리트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 됐어요? 이게 삭제 확인 메시지. 이거를 보여줄 것인지 여부. 이거를 속성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거 묻는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용량은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크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용량의 10% 설정, 변경 가능하고요.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복구가 안 되는 거, 플로피, 노스,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거, 이거 여기서 복구 안 되고요. Shift 딜리트 눌러서 삭제한 것도 복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 이 속성에서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 명령 시 즉시 제거. 요거 체크하면은 못 살려요. 휴지통의 크기 0%로 만들어버리고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에도 복구가 안 됩니다. 됐죠? 알아둬야 돼요. 자, 핵심 기출 체크 들어갑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휴지통 속성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설정, 휴지통의 바탕화면 표시 설정, 각 드라이브의 휴지통 최대 크기,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하는 기능 설정. 몇 번? 2번. 그 다음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 이동,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예요? 임의의 폴더를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시키려면 해당 폴더를 드래그 앤 드롭한다? 맞아요? 틀렸죠? 임의의 폴더를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하려면 Shift 키 누르고 끌어야죠. 그 다음 폴더 창에서 방금 전에 삭제한 파일은 편집 메뉴에 삭제, 취소를 누르면 복원할 수 있다, 없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있지요. 예, 삭제 취소 누르면 방금 전에 했던 작업 취소되니까 복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삭제할 폴더에 하위 폴더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할 수 없다. 아니, 삭제돼요.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Shift 키 누른 상태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동되는 거죠? 예.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동이에요. 예. 자, USB 메모리는 다른 드라이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2번. 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삭제할 수 없는 경우예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을 디스크 정리로 삭제할 경우 삭제되죠. 휴지통에 있는 특정 파일을 선택한 후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면 오케이, 잘가, 영구 삭제. 현재 편집 중인 문서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할 경우 이거 안 되죠. 왜? 현재 작업 중인 문서 파일은 딜리트 안 됩니다. 그것이 포함된 폴더도. 됐죠? 3번이에요. 모든 권한이 설정된 특정 폴더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되는 거죠. 휴지통으로 가죠? 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폴더명이나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나 단어로 옳은 것은 콘 또는 AUX, 예약어, NUL, 예약어,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슬래시, 백슬래시, 별표, 물음표, 크다, 작다, 이런 애들은, 크다, 작다 했죠. 예.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ABC 1, 2, 3 이건 써도 상관없겠죠?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번 한글 윈도우즈 10 바탕화면에서 새 폴더를 만드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파일 탐색기의 탐색창에서 바탕화면을 선택한 후 파일 탐색기 리본 메뉴의 홈 탭에서 새 폴더를 선택한다.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새 폴더를 만들기 위한 바로가기 키 컨트롤 N을 누른다. 컨트롤 N 누르면 새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맞고요. Shift F10 누른 후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 맞아요. 2번입니다. 6번 윈도우즈 10에서 선택된 파일의 이름 바꾸기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파일 탐색기 창에서 컨트롤 키 다음에 H 누르고 R 차례로 눌러서 새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 파일 탐색기 창에서 리본 메뉴의 홈에서 구성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 새 이름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 F3키를 누르고 새 이름. 여러분 F3은 검색이에요. F2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벌써 얘는 틀렸고. 파일 탐색기 창에서 마우스로 파일의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 여러분 탐색기 창에서 파일 이름 더블 클릭하면 뭐가 돼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실행됩니다. 실행이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인가요? 1인가요? 2인가요? 이러시는데 답은 2번이죠. 왜냐면 홈 탭의 구성 그룹에 보시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는 복사, 이동,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홈 탭에서 이루어집니다. 홈 탭에서 제가 0901 납품서라는 요 파일이 있는데 홈 탭에서 구성 그룹에 이름 바꾸기 있습니다. 요 애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제가 납품서라는 말 대신에 납품, 엔터 꽝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까요. 바꿔지잖아요. 확인돼요?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해주시고 저는 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운영체제의 나머지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주시기 바래요. 고생하셨습니다.